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문제 풀이, 작년 기출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부터 우리 살펴보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를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사수, 훈민가였죠? 사수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시조 제4수에서 작가가 권유하고 있는 가치를 이음절로 쓰시오. 뭘까요, 여러분? 권유하고 있는 가치,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를 일난 다하여라. 효도죠. 효도. 효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예. 자, 그 다음.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랴. 내 논 다 메거든. 네 논 좀 메어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작품과, 다시 올라가서 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여러분 이게 새마을 노래인데요. 선생님이 작년에는 새마을 노래를 수업 중에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려줬냐면 노새 두 마리의 배경이 1970년대잖아요. 그쵸? 1970년대에 이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과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수업을 들은 친구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이 부분 설명하면서. 근데 지금 영상에선 저작권의 문제로 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습터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의 13수와 나에서 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금방금방 여러분께서 답을 얘기하셨었는데, 자, 근면하게 일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 서로서로 도와서 뭐 이런 것들. 이게 정답이죠. 어떤 일이든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뭐 새마을운동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아니고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이 훈민가에서 전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13수의 주제도 근면과 상부상조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2번, 보기에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사음절로 쓰시오. B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글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상의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배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글이 뱃사람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맨날 배를 타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예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중계를 잘 이해하지만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정말 유사한 예시 또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요리를 즐겨하는 이들은 요리에 관한 글을 잘 이해하지만 요리에 관심이 없거나 요리를 해보지 않는 이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예시 세 번째 나왔죠. 이런 여러 예들은 모두 뭐가 글의 내용 이해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나요? 뭘까요? 그렇죠?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읽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 글에 나타나는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또 그래서 그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세두 말은 이미 다 했고요. 이제 2단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술형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 토론에서의 보기의 발언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조건에 맞게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사실은 이 문제를 낼 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중에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판별하기를 바랬는데 좀 그러면 문제 문항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것도 줘버렸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봤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성보다 더 많은 사람의 운전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정하지 못해요.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부족하다, 공정성에 위배된다. 다 괜찮습니다. 발언의 공정성을 판단하여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죠. 사실 이 구조도 안 줘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하도 중구난방으로 쓰실까봐 선생님이 이런 구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맞게 쓰시면 좋겠어요. 또 반드시 이 문장 구조로 쓰라고 했으면 이 문장 구조로 쓰지 않았으면 감점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 이유를 반드시 이 문장 구조로 제시할 것. 공정성 있는지 없는지 판별한 게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4점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소수자나 혹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네요.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 하나만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수자나 약자라는 표현을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려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읽기는 그 자체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방금 전에 단답형 3번을 풀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란 글을 읽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맞죠?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들을 겪나요? 어떤 읽기에서? 여기 나오죠? 주제나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제목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앞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 맥락을 고려해서 추론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맥락을 고려하여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이 될 때는 글쓴이의 사고방식을 수용적으로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글쓴이가 항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고민될 때는 그 자체로 수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었죠? 자, 먼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깊이 내가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정말로 맞는 건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요것만 엄청 중요해서 이걸 써준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틀린 거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3점짜리
간단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15번 보기는 토론의 일반적 절차를 설명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딱 지은 것은 우리 토론은 주장과 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거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논박이죠. 주장과 논박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논점을 펼친 단계로 주로 뭐라고 해요? 주로 입론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요 아래에 입론이 있어서 입론을 없애버렸어요. 자, 논박 과정은 상대편이 어디에서 내세운 주장과 근거? 네, 이게 바로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근거로만 해야 된다고 했죠.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정답 3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이걸 따져서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뭘 입증해야 될까요? 타당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반론이나 재반론 그리고 최종 결론이 해당합니다. 최종 결론 등이 해당합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또 16번. 16번은 선생님이랑 굉장히 구체적으로 1시간 동안 거의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우리 한 번에 좀 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토론의 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논제의 조건, 논제로 좋은 논제에 적합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논제가 여러분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사실 평서문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일단은요. 청소의 흡연 해로운가? 의문문이잖아요. 아니죠? 이거 평서문이죠? 평서문이죠? 지켜야 하는가? 의문문이죠? 하지 말자? 이거 청유문이죠? 정답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렇게만 보시면 너무 쉬운 게 토론을 논제에 적합한 조건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유채꽃보다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가 더 좋겠어요? 이게 좋겠죠? 그래서 3번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이때 정답률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났겠죠? 그쵸? 일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겠죠? 그쵸?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꼭 이 평서문 조건이 없었더라도 이 논제들이 사실 그렇게 적절하진 않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흡연은 해로운가? 이것도 만약에 청소년 흡연은 뭐 해롭다. 이렇게 해도 논제로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청소년 흡연은 해로워요. 예. 신체에 해로워요. 뭐 여기 신체란 말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해로운 거는 그냥 빼박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요건 해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측에서 우리가 토론에 적합한 그 논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각각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해롭기 때문에 이거는 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청소년의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제를 잡으면 오히려 이 해로운가보다는 논제가 될 수 있어요.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청소년 흡연은 해롭기 때문에 그 청소년 흡연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로 주된 근거가 되겠지만 또 다른 청소년의 뭐 인권 뭐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식으로 해서 또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흡연은 진짜 해롭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채꽃보다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 여러분 선생님이 민트초코 논쟁 얘기했었습니다. 민트초코가 맛있냐 맛없냐 이런 요즘의 논쟁들 그건 사실은 토론의 논제로 적합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껏해야 이 민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근거가 맛있다 맛없다 여기서 나오는 쟁점은 기껏해야 맛있다 맛없다잖아요.
이게 맛있는가? 이게 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맛이라는 거는 각각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판단은 토론의 논제가 되기 부적합합니다. 유채꽃보다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 이것도 뭐 이렇게 토론할 주제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 문제를 낼 때만 해도 이게 하향이 된지 몰랐었는데 그게 하향이 됐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게 이제 요거를 숫자를 좀 바꾸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자,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찬성한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할까요? 찬성한다면 17세 이상으로 하향을 하면 자, 여러분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잘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를 한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해 주셨죠.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군중심리? 아직 청소년이 이제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낸 거는 여러분이 이런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사고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론 문제로 적합하고요. 그다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거는 뭐 평서문이 아니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도 사실 이것도 거의 지켜야 한다 쪽으로 많이 기울겠죠. 결국은 조금 불리하겠죠. 반대쪽이. 그 다음 5번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 여기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이에요. 우리가 토론의 논제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이 질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했다고 말을 해버리면 화장품 동물 실험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하지 말자. 이것도 부정문이니까 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물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 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왜 찬성을 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인권 문제도 사실 크기 때문에 바로 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간의 몸에 주입을 하거나 실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 입장이라면 동물도 동물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권리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동물들의 그런 어떤 생명 존중 사상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동물 실험을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게 검사해서 괜찮았던 걸 어차피 바로 인간에게 하기가 어렵대요. 동물과 인간이 또 신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딱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17번에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험 중에 이렇게 긴 글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한 번에 이거를 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린 다 배웠잖아요. 그죠? 터널 문제 사고 실험? 이 얘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딱 생각나야 돼요. 이거는 바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눈으로 싹 보시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셔야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걸 다 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지문을 이미 배웠는데.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선생님이 토론 개요서를 해놨습니다. 논제가 있고 용어정이 나왔고요. 쟁점 두 가지 있고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개요서가 있어요. 딱 보면 그냥 알겠죠. 개요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먼저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말한 자율주행차는 뭐뭐뭐를 말합니다. 용어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토론인가 봐요. 그쵸? 토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토론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단계는 토론이 완전 시작할 때. 그쵸? 입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입론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그냥 뭐, 딱 입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지 않으셔도 그냥 좀 봐두시면 좋죠. 입론에서 주장을 말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익과 장점이 많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를 풀러 가시면 됩니다. 17번. 가의 소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가 아까 봤어요. 그쵸? 가 여기 보세요. 터널 문제 사고 실험, 윤리적 딜레마 얘기였죠? 그럼 하나씩 빠르게 보면 됩니다. 1. 자율주행차의 위험성. 아니죠. 슈퍼컴퓨터 아니죠. 윤리적 딜레마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문제가 좀 바뀐 것도 이거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아주 쉽죠? 18번 볼게요. 위크를 참고하여 다음 주장 중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장을 고르면 그러니까 딱 맞는 주장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거네요. 사실 이거 안 읽어도 우리 다 봤던 거니까 알지만 봐둘 수 있겠죠. 또 헷갈리면 볼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기 전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보면 93, 94 쪽이었나요? 우리 토론 개요서가 여기 나오고, 여기 마침 또 토론 개요서가 있네요, 여러분. 토론 개요서가 나오고, 93, 94였던 것 같아요. 이쪽엔 토론 개요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료들 막 나와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교과서에서 나온 자료. 여기 이렇게 여러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출제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출제한다고 여러분한테도 말했었잖아요. 이 자료들이 이 토론 개요서 이런 쟁점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주장에 해당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봐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볼게요. 자, 우선 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 운전면허 시험. 일자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은 왠지 자율주행차 찬성 입장일 것 같으세요? 반대 입장일 것 같으세요? 찬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찬성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또 이 안전성, 그쵸?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또 안전하다 이런 제도나 절차를 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 아니고요. 그 다음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해킹으로 인한 걸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찬성 측 주장이지만 그리고 4점짜리입니다, 여러분. 3번 교통사고를 예방할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어떠세요, 이거? 물론 찬성이고 안전에 대한 얘기긴 한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정하지 않고. 4번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도 보완 얘기하는 거 맞죠?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운전면허 시험 그리고 또 법적 체계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과 또 이러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적합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운전을 지루하게 여기는 운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니죠. 네,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개발과 뭐 제도 보완 요거 얘기했는데요. 교통사고를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해서 뭐 교통사고를 결과적으로 또 예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를 가장 적합한 걸 고르라고 했다면 4번을 고르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좀 적합할 것 같은 거 두 개를 고르시오 하고 조금 이걸 바꿔놨다면 두 개를 다 고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이 4번이 더 맞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4점짜리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보겠습니다. 나를 참고하여 반대측에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고르면 선생님이 나를 참고하라고 했으면 나로 잠깐 가보세요. 여기 나 토론 개요사였죠? 그래서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있는가 보시고 이걸 왜 해놨냐면 똑같이 반대 입장이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근거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근거가 될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굉장히 쉬운데 또 막상 많이 또 틀리기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그 중에서도 이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표가 있었으면 자율주행차 쟁점 1, 2에 따라서 요거 뭐 찬성, 반대, 쟁점 1, 2, 뭐 이익이 된다, 이익 안 된다. 아, 죄송해요. 이게 쟁점이죠. 그쵸? 안전성부터 얘기 나오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익이 된다, 이익이 안 된다.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자율주행차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미국에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의 실업이 연간 30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자율주행차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맞죠. 그래서 여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니까 맞죠. 맞습니다. 다음 베네수엘라에서 제사형 복합 폭발 물질이 부착된 드론 2대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요거 일단 자율주행차 반대하는 입장일 거고 근데 이 폭탄 테러는 자,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정교한 기계 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 자,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죠, 운전이. 그래서 자율주행차 반대측이 좋아할 만한 주장이고요. 이거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리을,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이 차량은 인도 바깥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건너던 주민 일레인 허츠버그를 치었다. 이것도 반대측이 쓸만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례는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 근데 좀 잘 봐야 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배심원으로서 다의 그런 토론의 발언을 해석할 때, 잠깐만요. 지우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토론 발언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평가 항목은. 근데 원래 요 정도 되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다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토론 발언의 평가 기준에 대한 걸 묻고 있구나 하면은 그냥 일단 보시면 돼요. 발언에 오류는 없는가? 뭐 이거 봐야 되겠죠. 배심원으로서 평가할 때 오류 없는지 봐야죠. 그쵸?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지 신뢰성 봐야죠. 주장을 뒷받침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주장과 근거의 관계? 봐야죠.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지를 봐야죠. 토론은 서로서로 주장을 듣고 반박하는 과정이니까요. 5번. 상대편을 존중하며 발언을 경청하고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론했는가? 이거? 뭐 이런 태도 당연히 봐야죠. 자, 여러분, 그럼 답이 뭐죠? 답이 없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만약에, 이상하다?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를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로 가서 다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셔도 좋아요. 시간도 좀 남아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우리 아까 파악한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용어 정의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입론이다. 그쵸? 사실 요거까지 파악을 하고 이거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론이라는 것은 주장의 과정이지 논박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논박의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쵸? 입론은 처음 우리의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인데요. 입론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과정인데,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지를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 과정이 흐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딱 캐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은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건데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런 점에서 까다로울 수 있어서 얘가 배점이 4점이죠. 볼게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번 토론에서부터 쭉 다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꼭 뭐 용어 정리라서 입론이다 이걸 모르더라도 일단 이게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다 보면 오류는 없는지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믿을만한지 봐야 되겠다. 근거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한 그런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안 해서 잘못했나? 이 발언 잘못됐나? 를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가장 이질적이에요. 이 보기들 중에 얘가 가장 이질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원리를 모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이 뭔 거 같니?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기 4번 같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잘 푼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질적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객관식이고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지금까지 잘 보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선생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줄게요. 국어 시험에 대해서 몇 문항인지 이런 것들 말해 주도록,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시험은 총 27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객관식이 20개, 배점도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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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점, 4점. 네, 이렇게 배점이 있고요. 각각 5문항씩 있어요. 그래서 총 20문항인 거죠. 그 다음에 단답형이 3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3점, 3점, 4점인데 단답형 1번 3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배점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 작은 것부터 선생님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제인데 4점, 4점, 6점, 6점이에요. 여러분 눈치 못 채시겠어요? 난이도가 어떨 것 같아요? 쉬워요. 쉽습니다. 선생님 서술형인데 이거를 지금 객관식처럼 4점을 놨다는 거는 답안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이번 시험 쉽게 냈습니다. 정말 쉽게 냈고 각 반에서 100점이 5명이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쉽게 잘 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만하고 공부를 안 하시면 틀리겠죠. 그리고 공부를 안 했을 때는 틀릴 만한 그런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를 안 하면 맞추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항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다 하면 이제 100점이 다 하면은 총 100점이죠, 당연히. 그럼 이 100점이 어떻게 되냐? 학기 말에 35%로 들어가고요. 우리 수행평가 하나 했고, 하나 더 할 거예요. 그게 각각 15%씩 들어가고, 기말고사 35%까지 합쳐서 총 100%로 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학기 말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선생님이 그 답안을 쓸 때 그런
알아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절이라는 기준이에요. 음절은 뭡니까? 글자 수입니다. 음절, 몇 음절? 2음절. 사랑 몇 음절입니까? 2음절. 그러면은, 자, 우리 요 다음에 이제 볼게. 어머, 정말 큰 실수. 되네요, 되네요. 자, 예, 오, 좋아요. 어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절. 어절은 뭘까요? 자, 사랑이 이 음절이었다면, 나의 사랑. 띄어쓰기 한 번 했죠? 띄어쓰기 한 번 했죠? 자, 요게 바로, 이렇게 띄어쓰기 한 번 하면서 두 번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두 덩어리가 생기죠? 띄어쓰기를 하고 남는 덩어리 개수예요. 그래서 요게 이어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술형은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특히 서술형은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문장의 기준 뭘까요? 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뭐뭐 다, 뭐뭐 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단답형은 여러분이 정답을 쓰고 예를 들면 정답이 사랑이면 사랑, 이다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안 쓰시는 게 더 맞는데 이다를 쓰시는 것까지는 이게 습관 들려고 이거 여기서 헷갈릴까봐 여기서 실수할까봐 그런 거면은 이 정도는 제가 요거는 봐드리겠습니다. 이다를 써도 맞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한 단어 기준 뭘까요? 요 사랑 이런 게 한 단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음절 기준 줄 때는 만약에 이 음절로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칸 두 개를 주거나 하고 단어를 쓰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주면 여러분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 놓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참고하셔서 국어시험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듣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신 경우에는 얼룩말 국어에서 잘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잘하시기를 선생님 정말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다음 수업은 선생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전체적으로 다 송출해 준 것을 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룩말국어에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진도는 끝났지만 핵심 정리가 뒤에 있습니다. 시험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